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랜만에 시승기를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처음 보는 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링컨의 코세어라는 차예요. 이 차가 작년에 뉴욕 오토쇼에서 처음 등장을 했었는데요, 크기로 말하자면 볼보의 XC60하고 비슷한 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오히려 뭐 스포티지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가 확실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이번 시승기에서 보여드릴 거는 이 차가 정말 상품성이 괜찮은가, 그리고 어색한 브랜드의 어색한 이름인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 잘 어울릴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다른 대안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링컨에서는 XC60, 볼보의 XC60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XC60보다는 조금 높이가 낮고 앞뒤도 조금 짧고 휠베이스도 조금 작아요. 이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여기 SUV 치고는 그냥 한 뼘 정도의 높이, 그러니까 20cm 조금 넘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안에 이 플랫폼을 넘어서는 이 문턱 기둥이 굉장히 높게 돼 있어요. 여기에 발을 집어넣으면은 신발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굉장히 좀 높은 이 기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플랫폼을 만들면서 차체를 가능한 무게중심을 낮추도록 유도를 했고요. 실내에 앉은 사람도 낮은 위치에서 좀 더 안정적인 세단에 가까운 그런 자세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 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차 옆모습을 보면은 좀 독특한 비례 같은 게 있어요. 이게 SUV의 형태를 그대로 가졌는데도 굉장히 낮은 날렵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선들도 굉장히 많고요. C필러, D필러로 이어지는 저 검은색 디자인 띠가 있기 때문에 플로팅 루프 같은 형태를 구성을 해놔서 SUV라고 하기엔 굉장히 낮은 느낌을 주는 그런 차를 만들어 놨네요. 이 코세어를 링컨이 한국에 들여오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모든 걸 다 가진 풀옵션을 가져왔다고 봐도 되는데, 하나 빠진 게 마사지 시트예요. 뭐 마사지 시트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괜찮고, 그리고 휠도 19인치를 붙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쉐린의 19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고요. 뭐 고성능이나 이런 걸 추구하는 타이어는 아니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타이어를 껴놨네요. 225에 55, 19인치 앞뒤에 동일한 타이어를 끼워놨고요. 이 차에서 좀 독특한 디자인 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즘 많이 하는 그런 거죠. 보닛을 이렇게 쭉 잘라놨어요. 여기를 나중에 보닛을 열어보면은 트렁크가 바로 여기서 그냥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별도의 뭐 고무 몰딩이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도 만져보면은 여기 뜨거운 바람 굉장히 많이 쭉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독특하게도 이렇게 딱 잘라서 올려놓은 디자인이고요. 이런 거가 계속 이어져 나가서 트렁크에서도 나옵니다. 트렁크까지 가보면은 여기서도 트렁크가 이렇게 잘라져 있잖아요. 뒷범퍼까지 이어지면서 같이 잘라지는 이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가 DS 프랑스 브랜드에서 보던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링컨이라기보다는 좀 더 세련된 느낌의 또 다른 나라의 뭐 유럽 차가 아닐까,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높이도 낮고요. 이 루프도 굉장히 이쁘게 돼 있네. 자, 일단 시트에 앉으면은 이렇게 시트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웰컴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트에 조절하는 버튼들이 운전석, 조수석 옆에 문짝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버튼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거 좀 고급차의 느낌? 이런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제가 앉아있는 시트를 보시면은 뒷판에 플라스틱으로 된 판하고 가죽이 붙어 있는 판을 완전히 분리해서 따로 이어 붙인 듯이 만들어 놨습니다. 가죽 재질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디자인이나 만듦새, 그 다음에 앉아있을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차를 탔을 때 딱 우리가 느끼게 하는 이 고급스럽다라는 거가 이런 질감이나 의자에 앉았을 때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어요. 제가 운전하는 자세에 맞춘 상태에서 2열로 넘어가서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발 충분히 들어가고요. 앞좌석 시트를 많이 낮췄는데도 이렇게 쑥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요. 뒤로 폴딩이 좀 돼요. 그래서 바짝 세웠을 때 앉은 자세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뒤로 한 단계 이렇게 들어가고요. 한 번 더 두 단계 들어가서
뒤로 이렇게 누워서 리클라이닝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원하게 보이고요. 이 후드는 끝까지, 그러니까 이 선바이저 요거는 뒤로 쭉 밀려 나가고 거기에 굉장히 큰 선루프가 뒤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서는 뭐 공간이 부족하다 뭐 그런 느낌은 별로 받을 수가 없는데, 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차의 시트들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고, 앉아 있으면 시트 재질이나 이 푹신푹신한 정도가 굉장히 좋아서 편안하게 앉을 수는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왜 이게 좀 넓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지? 이런 시트 폭들이 조금씩 작다는 거, 요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시트에 비밀이 있는데요. 이 시트가 앞뒤로 40cm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뒤로 40cm가 가면 굉장히 좋겠죠. 리무진 같은 차처럼 될 텐데, 사실 이 뒤에는 바로 뒷바퀴 휠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뒤로 가지는 못하고요. 이 시트가 앞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앞으로 오게 되면은 뭐에 좋을까요? 이게 앞으로 오면은 뒤에 공간에 짐을 싣기가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여기 제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다가 유모차를 타는 아이를 여기다 앉히고 시트를 가깝게 당기면은 엄마가 좀 체구가 작은 여성분들이 운전석에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육아를 해보신 분들만 알 텐데, 아이 키울 때 이 시트 앞으로 당기는 게 또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고리나 혹은 여기에 아이소픽스 같은 거가 엄청나게 솔직하게 딱 빠져나와 있어요. 이게 아이소픽스 찾느라고 되게 고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밖으로 다 튀어나와 있는 거는 여기 이물질이 있을 때도 쏙 빼버리기가 되게 쉽게 돼 있고요. 안전벨트 안 쓸 때는 넣어버렸다가 이렇게 카시트 같은 거 꼈을 때 이거 찾느라고 고생을 하는데, 싹 빼가지고 쓸 수 있게 아주 잘 보이는 위치에 만든 거는 정말 칭찬해 줄 만한 일이에요. 자, 지금 불 켜지는 거 보셨죠? 이 뒷모습 굉장히 깔끔해요. 지금 이걸 뒤에 정면에서 딱 보시면은 아무 엠블럼이나 글씨 같은 게 여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만든 차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방금 보셨듯이 불들이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흐려지면서 꺼지는 거를 보셨죠? 아, 이런 게 좀 럭셔리 고급차의 여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많이들 있는 기능인데 요 키를 가지고 열어볼게요. 꽤 열리는 속도도 빠르고요. 잘 열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게 모두 다 트렁크 문짝 패널이 굉장히 크게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 활용도도 좋을 것 같고요. 시원하게 열려서 여기 세차할 때 닦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은 2열 좌석을 접으면은 굉장히 반듯하게 이렇게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근데 이 공간이 뭐 대단히 넓다거나 이렇게 되진 않고요. 여기에 가로로 따지면은 골프백이 이렇게 가로로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탑 테더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3개가 들어 있어요. 여기 탑 테더를 가운데까지 넣어 놓은 거는 여기 안전벨트를 묶어 가지고 여기서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트렁크에는 되게 편리한 버튼이 있는데요. 이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싣고 와서 발로 딱 열어서 트렁크 문을 열었다. 그 다음에는 짐을 여기다 실어야겠죠. 만약에 더 큰 짐이 있다 하면 시트를 폴딩해야 되는데, 앞으로 가서 폴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버튼들 누르면 됩니다. 오른쪽 누르면은 오른쪽 시트 넘어지고요. 왼쪽 버튼 누르면은 왼쪽 시트가 넘어져요. 풀 플랫은 아니지만 충분히 플랫처럼 탁 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이렇게 쫙 이어서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시트가 앞뒤로 40cm 움직이는 거, 여기서 굉장히 장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링컨 코세어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중앙에는 그리 크지 않은 스크린이 있어요. 한 뼘보다 좀 작은데 폰트의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과하지 않고 적당한 크기에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특이한 거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변속기를 여기다 배치하면서 P는 조금 크게 만들어 놨고요. R하고 D는 여기에 살짝 무늬를 줘가지고 손에 닿는 터치 느낌이 좀 다르게 만들어 놨고요. N하고 요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요 밑에 버튼들 쫙 모아놔서 정리를 해놨는데, 위에는 오디오, 아래는 공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입차 중에 특이하게도 통풍 시트가 딱
들어가 있어요. 통풍 시트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데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아주 간단하게 버튼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데도 보면은 과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비상등 버튼은 여기에 아주 작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주차 관련 버튼들이 있어요. 자동 주차 모드가 있어서 직각 주차나 평행 주차를 전부 다 여기 버튼 눌러서 집어넣고 뺄 수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누르면은 주변에 이런 뭐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 차에서 필요한 컨트롤들 어떻게 하는지 바로 한 번에 나오네요. 뭐 오토 스타트 스톱을 설정한다거나 오토 홀드, 그다음에 뭐 트랙션 컨트롤을 잠시 꺼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게 하는데, 보통 이런 기능들을 다른 브랜드에서는 여기에 하드웨어 버튼으로 구성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까먹은 게 하나 있는데, 핸드폰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케이블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꼽으면은 바로 카플레이가 시작되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카플레이가 시작되죠. 그래서 음악도 여기서 틀어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T맵을 사용한다거나 뭐 필요한 앱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링컨 싱크라는 거를 앱을 사용을 하시면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차를 열고 잠글 수 있게, 우리나라 소나타에서 처음 보여줬던 기능이죠.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열쇠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기능들도 담겨 있어요. 굉장히 과감하게 새로운 기능들을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하는 우리나라 차 못지않게 이 링컨에도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보관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여기 있는 공간에 전화기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안에다가 아예 케이블 연결해서 넣어버려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콘솔 박스를 열면은 무선 충전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무선 충전이 되는데 이렇게 딱 끼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세로로 공간도 차지를 덜하게 만들었고, 공간 차지 덜하면서도 충전은 되게, 그리고 운전 중에 쓰느라고 이렇게 신경 쓰이지 않게 만들어서 되게 재밌는 구성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돌려보면은 뭐 보통 노멀이나 노멀, 스포트, 액티브 뭐 좀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근데 여기에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일반 모드가 있고요. 돌리면 미끄러운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깊은 도로 조건, 이거 좀 어색하죠. 여기서부터 좀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안정이라는 모드가 있어요. 안정이란 모드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옆에는 더 이상한 게 있는데, 떨림 모드가 있습니다. 요게 진짜로 막 이렇게 뭐가 차가 떨리고 이런 떨림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해서, 번역한 게 이상해서 영어 원문을 찾아봤더니 익사이팅이에요. 이렇게 막 흥분되고 즐겁고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기능을 이 브랜드 링컨에서는 뭐 스포츠나 스포트 플러스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익사이팅이라고 표현을 했고, 한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떨림이라고 되게 감성적인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전면에 운전자가 보는 이 스크린은 완전히 LCD 화면으로 다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구역의 버튼들로 조작을 다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독특한 거는 핸들 요 위에 버튼이 있어요. 핸들 요 위에 버튼 있는 거는 저는 다른 차에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요 버튼 누르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음성 인식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카플레이를 사용하는 경우라면은 이 버튼이 애플의 시리를 부르는 버튼이 돼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켜고 끄고 하는 것들은 요 왼쪽 아래 잘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놨어요. 사실 오토 헤드라이트를 쓰기 때문에 별 필요 없거든요. 잘 안 쓰는 요소들은 과감하게 숨겨버리고, 잘 쓰는 요소들은 진짜 전에 없던 이런 버튼으로 과감하게 배치하고,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하지만 확실하게 자기 컬러를 내고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실내 보여드리는 때를 찍었던 어제하고는 다르게 비가 오고 있어요. 좀 날씨 좋은 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차를 저희가 길게 타는 스케줄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비가 오지만 그래도 주행을 하겠습니다. 2리터의 가솔린 엔진에다가 8단 자동 변속기를 붙였죠. 그리고 이게 AWD 4륜구동 기능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구동력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실내가 굉장히 조용하죠. 그런데다 이렇게 쑥 밟아보면은 배기음 같은 것도 그렇게 크게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인상적인 거는
요철을 넘어가거나 가속하거나 감속할 때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런 잔진동들을 해결하는 능력,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독일산 자동차들, 그리고 뭐 최근에 아주 급부상하고 있는 볼보와 같은 차들은 승차감이 단단한 편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말랑한 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들도 많은데, 점점 더 차들이 단단해지면서 국산차, 현대기아차들까지도 굉장히 단단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 링컨을 타보니까 이렇게 안락하면서 편안하면서 부드러울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됐어요. 잔진동을 걸러주는 거 굉장히 인상적인데, 요 급들의 차들, 그러니까 중형 SUV보다 조금 작은 요 차들에서는 손에 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가 전자식 어댑티브 서스펜션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링컨이 좀 더 말랑하게 부드러운 세팅을 추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어요. 일단 기본적인 시트 포지션 같은 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시트가 짧지 않은가, 뭐 작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뭐 느낌상으로 그렇게 작고 짧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최대로 낮춰도 그렇게 많이 낮아지는 편은 아니라서 제가 앉았을 때 머리 공간 주먹 하나 정도 여유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 같은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이고요. 가솔린 엔진 확실히 부드럽긴 한데, 그래도 4기통이니까 좀 더 시끄럽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느낌 별로 없어요. 이 차를 타면은 사람들이 사실 단점으로 지적할 만한 게 연비거든요. 연비가 한 자릿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고속도로 올라가도 뭐 11, 12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비가 좋은 편은 아니죠. 사실 이 차에 이거보다 더 기대가 되는 거는 하이브리드 내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인데, 이 포드 링컨이 같이 쓰는 포드의 C2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적용하려고 준비를 해놓은 흔적들이 이 차에서도 보이고 있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하이브리드 괜찮게 나온다 하면은 굉장히 매력 있는 차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가솔린 모델 먼저 들어왔습니다. 제가 차를 타면서 항상 중요하게 보는 건데, 시야 확보가 잘 되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차는 일단 앉아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앞유리 딱 넓게 펴져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대시보드하고 보닛까지가, 보닛 끝이 보일 정도긴 한데 그렇게 높은 구성이 아니라서 안정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공간은 살짝 올라와 있긴 해요. 핸들 위에 정도의 느낌이고요. A필러를 보면은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사각을 최소화했고요. 그 앞에 쪽창을 하나 더 내놨어요. 그래서 이 창을 통해서 사이드미러하고 사이에서 이 창으로 볼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런 데는 우리가 우회전, 언덕길에서 오르막 우회전을 해야 될 때, 뭐 혹은 오르막 좌회전, 이런 때 보면은 요 옆이 안 보여서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한 거고요. 사이드미러는 문짝에 붙어 있어요. 문짝에 붙어 있으면서 시야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최근에 뭐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고급차다, 차에 돈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투자를 했다, 이런 차들 보면은 대부분 문짝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라이빙 모드, 재밌는 요소였죠. 드라이빙 모드를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지금 상태는 일반 주행이고요. 소리는 굉장히 조용하고 변속기의 반응도 그다지 뭐 빠르거나 느리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의 무게가 무게감이 좀 있는데, 이게 무겁다기보다는 살짝 누군가가 잡아주고 도와주는 느낌? 전자식 스티어링 휠이 작동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조금 받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지금 터널 안에 이렇게 통통통 하는 데를 넘어가고 있는데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되게 부드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행 모드를 바꿔서 이번에는 떨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익사이팅으로 바꿔볼게요. 떨림 모드로 바꾸자마자 바로 엔진 회전수가 기본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가속 페달에 반응하는 속도도 빨라져요. 밟는 순간 윙 하고 올라가게 되고요. 가속을 하면은 뒤에서 묵직한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반전의 매력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차가 되네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일반 모드, 안정 모드, 이거는 보통 때 쓰는 거죠. 혹은
연비를 높게 주행할 때 이렇게 쓰는 건데, 그때는 주로 이 차는 앞바퀴 굴림을 활용을 해서 굴러갑니다. 앞바퀴만 사용하면서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근데 떨림 모드, 그러니까 영어로 익사이팅이라고 하는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바퀴에 힘을 주면서 가속으로 치고 나갈 때 모든 바퀴에 동력이 배분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달리는 중에 기본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컬러 그래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차가 앞에 간격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어떻게 작동할까, 이거 되게 또 고민돼요. 이 차는 우리가 많이 타봤던 그런 방식의 스위치를 갖고 있지 않아요. 독일 차 역시 또 이거랑 달라요. 여기 보면은 크루즈 컨트롤로 추정되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딱 누르면은 이 옆에 불이 들어와요. 이 스티어링 휠 안에 안 보이던 곳에서 불이 들어오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버튼 6개가 활성화가 됩니다. 셋, 야, 뒤에 있구나. 이게 앞에 누르는 게 아니라. 스티어링 앞에 있는 이 메시지들은 그 뒤에 있는 버튼을 누르라는 뜻이네요. 지금 속도를 60km 정도에 맞추고 앞차를 따라가고 있고요. 앞차 간격을 조절하는 것은 요 오른손의 버튼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차를 인식했다는 게 표시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차는 스티어링 휠 안에서 어지간한 동작, 거의 모든 동작을 다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제 링컨의 코세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차를 굉장히 낯선 이름과 낯선 모델명, 그리고 해외 모터쇼에서만 보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한국에도 조용히 출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보다가 시승차를 직접 받아서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디자인, 굉장히 괜찮은 승차감을 갖고 있네요. 사실 이 링컨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막 좋고 인기 끌고 이런 게 아니라서 딜러샵에 가서 직접 한번 보시고 시승을 해보시고 견적을 받아보면은 많은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차라고 보여지고요. 오랜만에 링컨을 탔는데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이 미국 차들이 굉장히 열심히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또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모로 좀 만족하면서 오랜만에 재밌게 탄 차였고요. 다만 비가 오고 이래서 저희가 고속주행이라던가 혹은 좀 장거리 주행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었는데 뭐 시간도 좀 짧고 비도 오고 그래서 되게 세게 달리진 못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보통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의 서울에서 사는 패턴하고 비슷한 주행 거리를 비슷하게 주행해봤으니까요. 그걸로 좀 감안을 해주시고, 자, 이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